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종민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중국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국이 언젠가는 자동차 분야에서, 배터리 분야에서 발전을 해서 신뢰를 쌓고 또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배터리를 우리가 크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텐데 아직까지는 발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수치에 매몰되어 있어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 부작용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먼발치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라. 언젠가 품질이 올라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저희가 4년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전기차,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이 급격하게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다. 저희 이야기는 항상 기조가 분명했고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니까 뭐 중국 안티의 대표적인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 중국 관련해서 배워야 되고 무서워야 되고 엄청나고 대한민국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전 세계 모빌리티를 곧 장악할 거고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율주행, 중국 자율주행 최근에도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경험하신 분들 자꾸 자율주행 엄청나다. 우리나라 기업들 긴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큰일 났다. 내가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뭘 받아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부르기 위해서.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지금 중국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입니다. 초반에 자동차가 출시됐을 때 컨트롤 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3명의 여대생, 20대 여대생이 충돌하자마자 폭발을 해서 불에 타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쓰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이 승용차 시장에는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도 안 하는데 무슨 자율주행이라고 너희들 자꾸 이렇게 설레발을 치냐. 스마트 자율주행도 쓰지 말고 고도화된 이거 쓰지 말아라. 그냥 주행 보조라고 얘기를 해라. 중국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유튜버들이 또 그거 자율주행 맞다라고 또 계속 입씨름을 하고 뭐 이런 이해 못하는 행동들. 그리고 얼마 전에 샤오미에서 또 16종 추돌 일으켰어요. 차가 제어를 잃고 막 내달리다가 16대나 되는 차를 막 이것도 네, 샤오미 가서 취재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또 조용히 계십니다. 국가를 걱정하고 산업을 걱정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맞아요. BYD에서 1000kW 초고속 힙시 충전한답니다. 뭐 1500마력이 넘는 울트라 이런 소식들은 빨리 지금 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들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번에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의 그런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km 중고차가 왜 난리냐면 0km 신차잖아요. 신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재고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외부로 밝히는 숫자가 350만 대입니다. 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수치를 축소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축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50만 대. 이 350만 대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드러난 이 350만 대만으로도 중국 한 해 승용차 시장 판매되는 대수의 15%가 넘습니다. 재고가. 근데 이 재고가 신차란 말이에요. 그럼 풀리면 한 30%는 깎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BYD에서 신차를 아예 34% 최대 할인해서 내보내겠다. 거기에 한 EV 올해 출시된 모델, 그리고 실, 이런 모델들, 최신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 같은 경우에는 34% 최대 할인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3천만 원짜리 차가 2천만 원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서 신차인데 바로 중고차에 내놓으면 할인율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적어도 10%더 깎이겠죠. 그러면 사자마자 팔아도 40%가 넘는 겁니다. 감가가. 그러면 그 이전에 0km인데 등록해서 중고차로 풀린 이런 차들은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3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 5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탔던 중고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값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중국 전기차가 1,100만 대가 판매가 됐고 2023년에는 900만 대, 그리고 그 이전에는 500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걸 다 합산해 보면 최소 2,500만 대, 3,000만 대 이렇게 풀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려서 돌아다니는 기존에 판매됐던 전기차들은 그럼 중고차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장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망할 업체를 정리하고 잘될 업체 7개 정도만 남겨서 가겠다. 처음에 중국이 전기차 굴기를 시작할 때 대략적으로 1,000여 개 정도의 업체가 난립을 그러다가 이게 한 500개 정도로 정리가 됐고 300개, 200개로 정리가 되다 지금은 한 70여 개 정도, 70여 개가 약간 안 되는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리면 그 수많은 업체들이 그동안 쏟아냈던 전기차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 다 누가 샀어요? 중국 국민들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 다음으로 엄청난 지출을 요하는, 아무리 중국차가 저렴하다 그래도 중국 사람들 경제력에 비하면 엄청난 지출인데 이런 전기차들의 가치가 다 바닥으로 그냥 산업 쓰레기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중고 가격을 보존받는 몇몇 모델이 있겠지만 8, 90%는 중고 가격을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산성화되는 겁니다. 누구도 전기차를 사려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신규 구입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한 20%는 그래도 성장을 할 걸로 보인다. 15%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할 것이다. 그동안 막 100%, 120%, 심지어 200% 성장을 했었던 과거의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내몰렸다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 성장 지수마저 어떻게 조작한 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출고를 해놓고 팔리지 않았는데 팔린 것처럼 장부 만들어 놓고 지금 부채도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보통 3개월 어음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7, 8개월은 뭐 일반적이고 1년짜리 어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은행이 보증을 하는 그 단계를 무시하고 업체에서 그냥 발행하는, 그 업체에서 지금 못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급 보증을 해서 이런 부실한 상황에서도 계속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왜 전 세계 시장의 전기차 시장을 왜곡하고 망가뜨리냐면 지금 중국은 소비자 보조금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생산자를 위한 공급자 보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굴기를 하는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배터리가 아직 비싸고 전기차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부담을 줄여줘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유도하는 게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정책입니다. 근데 중국은 소비자 보조금은 끝냈어요. 2023년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에게는 여전히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도 줍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 보증을 통해서 초저리 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도 해줍니다. 이게 남아있으니까 계속 생산을 하고 이걸 0km 중고차로 돌리더라도 생산 캐파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조금이 나오니까. 회사는 돌아가는 것처럼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세제 효과나 그리고 또
각종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에서 생기는 손실을 얼마든지 외형적으로는 메꿀 수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중국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각 나라로 수출이 됩니다. 각 나라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소비자 보조금이 있습니다. 미국도 IRA가 이제 곧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폐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보조금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차가 생산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할 때 가격을 크게 낮춰서 전기차 가격을 싸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돼서 그 나라에서 또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중 보조금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제조사도 이런 식으로 혜택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서 중국차에 관세를 물리는 이유도 너희들은 생산자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생산 가격에 녹여서 이렇게 싸게 된 거니까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관세로 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 중국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적게 주게 될 경우 이게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대신 분노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전기차 굴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장 원리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돼야 건전한 건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왜곡된 시장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떠들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 혼란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부채율도 부채율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많은 업체들을 갑자기 정리를 하게 되면 살아남은 업체들이야 시장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 시장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차가 또 지금 수출을 통해서 남아도는 재고들이 소진이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은 전기차를 수출한 국가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구입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또 떠안게 됩니다. 중국 그동안 배워야 된다, 또 한껏 올려치기 하고 뭐 자율주행 무섭고 국내 현대기아는 뭐 큰일 났고 이렇게 참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 뭐 수습은 나름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입을 닫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겁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은 장르가 바뀌고 그리고 또 주제가 바뀌면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기 벌은 난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중국 관련된 컨텐츠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업체와 이권이 관련이 돼 있거나 또 그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설정이 된다 그러면 소비자분들의 이익이나 시장의 상황 그리고 또 팩트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정보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겁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꿀 겁니다. 사실 저도 뭐 고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영상을 좀 때깔나게 편집자 고용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사실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실 유튜브를 주업으로 하지 않게 되면 저처럼 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뭔가 화려하게 영상 편집하고 또 끊임없이 자료 화면들을 통해서 보는 재미를 이런 것들은 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좀 투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업자들은 다릅니다. 화려한 효과들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상을 보게 해야 소위 말해서 그 업계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광고도 집행하고 또 직원도 채용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이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혼란을 주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성을 지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뭐 내가 언제 뭐 이렇게 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함부에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길 기다리거나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언젠가는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믿을 만한 제품을 낼 겁니다. 이미 전자업계에서 몇몇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중국 기업들이 있죠. 이것들 주의하셔야 될 게 중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레이 그렇게 칭송받지만 여전히 못하는 듯이 14억 인구에서 왜 손흥민을 못 내느냐? 안 나옵니다. 이런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 분야는 믿을만해. 이 분야는 그래도 중국이 괜찮아. 하는 분야에서는 마음을 여시고 자동차는 아직 아니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박훈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놈들 죽고 살 놈 살고 해서 이제는 살아남은 놈들이 좋은 거 내네? 그때 가서 관심 가지십시오. 제가 보기엔 한 3, 4년 정도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혼란한 환경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리셋이지. 이미 수천만 대 전기차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가치를 막 바닥을 찍고 있고 미리 산 사람들은 그걸로 이를 갈고 있으면서 시장은 산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 전기차가 여기에서 공룡이 나와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을 전 세계에 뭐 파라다이스로 만들 만한 그런 가능성이 몇 %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자예요. 다 같이 망하자. 지금 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무서운 기업 나온다 이런 얘기들에도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무서운 기업 나오면 그때 가서 무서워하시면 되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벌써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중국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은 산업과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얼마나 저희가 반복을 많이 해드렸는가. 그리고 이해하시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 출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